또 하나는 뭐냐면 주객전도의 서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자, 부르테자가 우와 도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거꾸로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때 중원에서는 9년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 재앙이 커지자 단군왕검은 부르테자를 보내서 도산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도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산이 있는 곳이에요. 오행치수지법을 전수한 장소가 바로 이 도산인데요. 자, 그래서 순임금은 사공우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행치수지법을 받아서 치수를 성공하여 홍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금은 사공우를 보냈다. 우가 뭐냐면 이때 우는 임금이 아니에요. 건설부 장관 정도, 치수를 담당하는 그런 장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군왕검은 누굴 보냅니까? 바로 부르테자를 보내죠. 그래서 사공우와 부르테자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문헌에서는 뭐냐면 약간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가 이때 임금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갑술련입니다. 이 갑술련 도산회의인데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갑술련 기록을 하우 18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단군왕검이 즉위를 한 지 67년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군왕검 67년인데 이 국내 문헌들은 왜 하우 18년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거 뭐냐면 하나라의 우임금이 집권을 한 지 18년이란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단군세기를 보시면 단군제위 67년에 태자 부르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국내 문헌들은 어떻습니까? 자,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갑술년에 하우 18년이라고 나오죠. 갑술년 하우 18년 이렇게 나옵니다. 견 이렇게 해서 바로 부르를 하나라에 보냈다. 부르를 하나라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직 하왕조가 집권하지 않을 때거든요. 이때 우가 제후들과 도산에서 회맹했는데 단군이 부르를 보내서 조회하게 했다. 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랫사람이 위에 왕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조회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것이 조선 역대 대략 19세기까지도 어떤 표현이 있느냐? 역시나 하우 18년 아들 부르를 보내 하에 조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뭐냐면 하우가 아닙니다. 하우가 하나라의 우임금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순임금의 그런 신하로서 장관 역할, 지금으로 보면 건설부 장관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뭐냐면은 단군왕검께서 그 장자인 부르테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단군왕검이 재위 시기이기에 도산회의에 부르테자를 보냈고 순임금의 섭정 시기여서 순임금이 우사공을 도산에 보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군제위 67년이 맞습니다. 하우 18년이라고 하는 국내 문헌의 기록은 사대주의로 해서 잘못된 기록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를 이해할 수 있는 연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BC 2288년 개축년에 요임금 시대예요. 이때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걸 이제 9년 대홍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홍수는요 22년인가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홍수, 대홍수가 시작이 되는 해가 이때입니다. 자, 9년 대홍수라고 불리는데요. 요임금 때 홍수가 시작되고 그리고 정사년 단군조선에서도 대홍수가 시작이 돼요. BC 2284년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임금이 곤에게 치수를 시켰는데 실패를 하고 맙니다. 실패를 하고 마니까 이때에 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에게 치수를 맡깁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가 되는 거죠. 그 우에게 치수를 맡겨서 그 치수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13년이 돼요. 그래서 그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갑술년에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단군왕검께서 태자 부르를 보내가지고 도산에 회의를 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요걸 보시면 되겠고요. 단군조선에는 이제 홍수가 일어나서 뭐냐면은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 해에 뭘 하냐면 강화도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산 참성단이죠. 그러니까 마리산 참성단을 왜 그 높은 곳에 쌓았냐라고 하면은 홍수 때문에 하늘에 제를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무오년에 마리산의 제천단을 쌓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년 뒤에 단군 왕건께서 이 참성단에 친히 천제를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수 사업을 단군 조선에는 완전히 치수 사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저 중원에서는 아직도 대홍수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달리는 기간이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니 치수를 실패하고 우에게, 아들 우에게 맡겼는데 10여 년 동안 일심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있지 못할 때, 그때 단군 왕건께서 태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문헌에서는요, 그러면 부르태자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록이 없습니까? 우리 쪽만 주장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창수사자가 나옵니다. 이 창수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부르태자와 동일시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긍익의 연려 실기수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이 아들 부르를 보내어 도산에서 우임금께 조회했다고 하나 그 설은 근거가 없다. 이분은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문헌에 어찌 한마디도 언급이 없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의문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부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문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5월 춘추에 보면은 창수사자가 나오고 있어요. 자, 5월 춘추, 그리고 백공육첩, 고미서, 그리고 역사, 그리고 두보의 시, 이런 데 뭐가 나오냐면 바로 창수사자가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문헌이 5월 춘추입니다. 자, 5월 춘추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가 치수하기 위해서 형산에 이르러 백마의 피로 제사를 지냈으나 조짐이 좋지 못하자 산에 올라 하늘에 우러러 하소연하였다. 그런데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꿈에 붉은 비단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현이의 창수사자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현이의 창수사자라고 말하면서 산신의 책을 얻으려 한다면 재계를 하라, 목욕재계를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에 우가 석 달 동안 재계한 뒤에 금으로 장식한 책을 얻어서, 이 금간 옥첩이라고 합니다. 그 책을 얻어서 치수의 요체를 터득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이의 창수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요. 현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이가 있습니다. 자, 이에는 구종이 있다. 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이족을 갖다 구이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현이가 있어요. 현이. 그럼 현이의 창수사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동이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 현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현이는 거무련자를 쓴다. 북부가 곧 현부이니 진하이니 현부를 가리켜 현이라고 하는 것이요. 창수는 곧 창수이고 주신, 숙신, 직신 혹은 식신으로 번역되었으니 주신은 곧 조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옛 기록의 부루는 5월 춘추의 창수사자이니 이때 진하인이 큰 홍수가 있었음은 여러 가지 옛 역사가 다 같이 증명하는 바인데 단군 왕검이 그 수재를 구제해 주려고 아들 부루를 창해 사자에 임명하여서 도산에 가서 하오를 보게 하였다. 그리고 오행설을 전하고 치수의 방법을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을 조선 상고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꿈의 창수사자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신성을 장식하여 사실을 신화화할 때 상고사에서는 주로 흔히 있는 일이다. 꿈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현실 역사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뭔가 이렇게 허구적으로 포장했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뭐 좋게 표현을 하신 것인데, 자, 결국에는 뭐냐면 우는 도산에서 창수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르태자는 도산에서 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뭡니까? 바로 창수사자는 부르태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기술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운에 있는 구절을 보면 순임금이 보낸 우가
회계산에 가서 조선의 가르침을 받을 때 자허선인을 통해서 창수사자인 부르태자, 뭐라고 나옵니까? 창수사자 부루, 이렇게 나오잖아요. 직접적으로 창수사자가 부루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태백일사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수사자인 부르태자를 찾아뵙고 황제의 중경을 전수받으니 바로 배달의 황부중경이었다. 우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치수를 하는 데 활용하여 공덕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창부굿이 있습니다. 창부거리라고 하는데요. 서울 경기도 지방의 굿에서 창부신을 모시는 굿거리가 있는데 이 창부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창수세자의 창과 부루의 부자를 합쳐서 창부라는 말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 역시나 뭐냐면은 창수사자 부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창부거리라고 하는 굿을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부씨라고 해서 피리를 불고 있는 이분을 이제 창부씨라고 하죠. 창수세자 부루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이 창수사자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문헌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북극의 수정자다. 지금은 아시겠죠? 현이라고 하는 건 검은색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은 방위로 보면 북쪽입니다. 그리고 창수사자를 수정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태백일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자 부루는 도산에 이르러 일들을 주관하였으며 번한을 통하여 우 사공에게 나는 북극의 수정자다. 나는 북극의 수정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 신선 통감을 보면요.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문득 현방 즉 북방의 도사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는지라 우가 맞아들여 절하고 물으며 도사가 가로되 나는 북방 수정의 아들이니라. 나는 북방 수정자다. 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상제께서 나를 보냈다. 그대를 도우려 왔노라.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나는 북극 수정자니라 라고 하면서 뭐냐면 천부 왕인과 신침과 황구종이라고 하는 치수에 필요한 보물을 세 개를 전해줘요. 천부와 왕인이라고 하는 것은 험한 곳을 다녀도 위험하지 않고 흉한 것을 만나도 피해가 없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부적입니다. 신침은 침이죠. 물의 깊이를 측정하고 쓰임이 무궁하다. 그리고 황구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험한 물을 진압하여 오래도록 잔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해주었다고 하는데 역대 신선 통감에도 역시나 이게 나옵니다. 왕인 한 개가 있으니 신침 한 개가 있으니 그리고 왕부가 있으니 라고 해서 삼보를 너에게 준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환단고기에 보면 세 가지 보물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천부왕인, 신침, 황구종이라고 합니다. 이 역대 신선 통감에서는 왕인은 같죠. 신침도 같죠. 그리고 왕부가 있습니다. 왕부는 아무래도 이 왕부는 천부와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황구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대 신선 통감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에게 홍범구주를 내려준 그 상제 천은 또 누구일까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신선 통감에서 보면 나는 북방 수정의 아들인데 상제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서경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상제께서 진노하시어 홍범구주를 처음에는 내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질서가 무너지고 곤이 귀양 가서 죽고 우왕이 뒤어 일어나자 하늘이 우왕에게 홍범구주를 내려주셨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상제, 천이라고 나옵니다. 하늘이라고 나옵니다. 홍범구주를 내려주신 분이 상제와 천이라고 나오는데 과연 이건 누구냐? 역시나 신성을 존귀하게 여겨서 또는 허구의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단군조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지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단군세기에 보시면은 부루태자가 오행치수지법을 전해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백일사를 보면 부루태자, 북극수정자가 금간옥첩과 오행치수지결을 내려주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문헌으로 가면 이것이 다 꿈이나 신화시 되어버려요. 5월 춘추를 보면요. 꿈에 현이 창수사자가 금간옥자를 내려주었다. 그리고 송미자 세가나 서경을 보면 하늘이 홍범구주를 내려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누구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군왕검이 부르테자를 보내면서 야 이거 갖다 줘라 라고 했다면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건 단군왕검이 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르테자를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공우가 금간옥첩을 받아간 것과 관련된 기록은 5월 춘추, 송미자세가, 서경, 역대, 신선, 통감 등에 나오는데 이것을 분석을 하면 양국의 문헌에 모두 나타나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 당대에 실제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실존 인물로 봐야 된다. 이 실존 인물이 바로 부르테자이거나 부르테자를 보내었던 단군왕검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